9월 22일부로 스타워즈 비전스가 디즈니 플러스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컨셉이다 보니 예고편을 봤을 때 충격이 좀 컸는데요. 구독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둘러싸고 전쟁을 펼치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3등신 보바펫이 등장하면 이 보바펫은 테무에라 모리슨 아저씨가 더빙을 할까? 만일 그렇다면 귀여운 목소리를 낼까? Come along. Jabba's been looking for you. Nice. 영상 말미에 시즌 총괄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다시 말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물론 모든 에피소드가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만 각 에피소드들만의 스타워즈에 대한 독특한 관점들이 팬들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총 9개 에피소드가 한꺼번에 공개된 스타워즈 비전스, 제 마음에 들었던 에피소드의 역순으로 9위부터 1위까지 차차 줄거리와 해석을 소개해드리고 작품 전체적인 감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9개의 이야기들이 내놓은 스타워즈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즐기면서 저와 함께 이 작품들을 맛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말에 대한 내용 누설은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 누설 하나도 없이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감상으로 넘겨주시고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감상과 순위는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さあ終わったよ TOB1 9위는 사이언스 사루가 제작한 6번째 에피소드 TOB1입니다. 언젠가는 행성 타투인의 사막을 숲으로 바꾸고 싶다는 꿈을 가진 미타카 박사. 양손이 없던 박사는 자신을 도와줄 많은 드로이드들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달한 성격이었던 TOB1은 박사님이 해주신 제다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친구 드로이드들과 광선검 놀이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제다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TOB1이 제다이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자 미타카 박사는 그렇게 제다이가 되고 싶다면 이 행성 어딘가에 있는 제다이 광선검의 심장 카이버 수정과 포스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TOB1은 행성 곳곳을 뒤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행성 전체를 뒤져도 나오지 않는 카이버 수정과 포스, TOB1은 자신이 유일하게 찾아보지 못한 장소이자 박사님이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지하실에서 우주선을 발견. 그 우주선에서 온 은하계의 제다이를 찾는 방송을 했다가 제국의 제다이 사냥꾼을 행성으로 끌어들이고 맙니다. TOB1을 간신히 숨긴 박사님은 제다이 사냥꾼의 손에 그만 죽고 마는데요. 제다이가 되고 싶은 드로이드 TOB1은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이언스 사루의 TOB1 에피소드는 스타워즈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드로이드와 제다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맞지 않아서 9개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랭크했지만 사실 이 에피소드는 제다이라는 주제를 귀엽게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평생의 수건으로 삼고 제다이가 되기 위해 험난한 수련을 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들을 구하려 하고 가장 밝게 빛나는 카이버 수정의 심장을 지닌 게 우리가 아는 제다이죠. 그런 제다이는 밝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TOB1 에피소드는 아이들의 시선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TOB1, 즉 토비라는 이름이나 캐릭터 디자인을 보면 알 수 있듯 일본에서 로봇이라 하면 바로 떠오르는 아톰의 오마주까지 더해졌다는 점도 작품을 감상할 때 재미를 더해줍니다. 8위는 제노 스튜디오가 제작한 8번째 에피소드 롭과 오초입니다. 은하제국이 군림하던 시대 변경의 타오 행성에도 제국의 마수가 비칩니다. 제국은 타오 행성을 군사 거점으로 삼고 자원들을 약탈하는 중이었죠. 토끼 같은 외형의 주인공인 롭의 종족 또한 제국군에게 노예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가엾게 여긴 타오 행성의 야쿠자 두목 야사부로가 롭을 딸로 거두어 자신의 친딸인 오초와 자매처럼 키워냅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어느 날 타오의 제국기지가 테러를 당합니다. 폭탄 테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야사부로. 행성을 파괴하던 제국군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야사부로가 반란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목의 단독 행동으로 두동강 나는 야사부로의 야쿠자 조직. 거기에 친딸인 오초마저 제국군에게 가담하면서 야사부로에게 남은 건 롭을 비롯한 소수의 부하들 그리고 가문대대로 내려온 보검뿐입니다. 제노 스튜디오의 롭과 오초는 가족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 스타워즈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분열되어 다른 길을 걷게 된 가족 이야기가 만드는 드라마는 보는 이의 가슴을 짠하게 만듭니다. 로그원을 연상케 하는 연출,
스타워즈 속 다양한 메카닉 에셋들까지 가져온 이 에피소드는 캐릭터 디자인이나 배경, 연출과 음악이 모두 뛰어납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한국인의 무언가를 자극시키는 면이 있는데요. 조금 생각해보세요.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일본의 야쿠자는 좀... 아무튼 이야기를 하는 화자의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던 토끼 수인의 경우에는 스타워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토끼 수인과 같은 비슷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7위로 넘어갑니다. 7위는 스튜디오 콜로리도가 만든 두 번째 에피소드, 타투인 랩소디입니다. 클론 전쟁 당시 전쟁의 화마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파다완 제이. 드로이드들의 포화를 피하던 도중 제이는 락을 좋아하는 헛종족인 기를 만나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기와 제이가 스타웨이버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 공연장에 보바펫이 나타납니다. 헛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자바를 비롯한 헛카르텔에 속하지 않고 홀로 움직이는 기를 보바펫은 자바의 처형대로 끌고 갑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절친한 친구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던 제이와 멤버들, 기를 되찾기 위해서 스타웨이버 밴드는 목숨을 건 마지막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림체도 그림체이지만 락 오페라라는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타투인 랩소디는 말 그대로 음악 하나에 올인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영어 더빙판에서는 조셉 고든 레빗이 제이의 성우를, 테무에라 모리슨이 보바펫의 성우를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음악이 참 좋아서 스타워즈 컨셉의 귀여운 제이팝 뮤직비디오 하나를 본다는 느낌으로 보면 오히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미국 더빙판의 파괴력이 참 큰 에피소드니까 나중에 꼭 미국 더빙판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는 트리거가 만든 세 번째 에피소드, 쌍둥이입니다. 초대형 카이버 수정을 동력원으로 쓰는 제미니급 은하구축함을 탄 어두운 면의 추종자, 암과 칼의 남매. 아무리 힘을 잃은 제국군 잔당이라지만 카이버 수정을 동력으로 하는 하이퍼 캐논을 탑재한 그들의 화력이라면 신공화국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포스의 어두운 면을 사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쌍둥이를 촉매로 쓰기까지 하면 증폭된 카이버 수정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대포를 발사하기 직전 쌍둥이 동생인 카레가 수정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진영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운명과 끝없는 전쟁에 신물이 난 남동생 카레. 카레는 수정의 힘을 증폭시킬 다크 아머도 벗어던지고 자신의 드로이드인 R 듀오의 도움으로 전함을 빠져나가는가 했지만 누나인 암은 그리 쉽게 카레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는 절대로 카이버 수정을 빼앗길 수 없는 두 사람의 결투. 결국 카이버 수정이 두 동강 나고 수정의 힘을 이용하여 쌍둥이 남매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상대로 목숨을 건 최후 대결을 합니다. 뇌절장인 아니랄까봐 트리거의 에피소드는 역시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만 애매하게 도박을 하느니 기왕 오버할 거 이 정도는 해야지 싶기도 했습니다. 트리거의 쌍둥이 에피소드는 스타워즈에서 가족, 그 중에서도 스카이워커 쌍둥이의 다크사이드 버전인 쌍둥이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이 에피소드는 재미있게도 연출상으로 시퀄 3부작을 저격하기로 결정하기라도 한 것인지 영화에서 본 다양한 장면들을 오마주하는데요. 우주에서 맨몸으로 결투를 하고 초짱짱 센 광선검으로 우주선을 반으로 가르는 등 역시나 오버액션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트리거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액션 시퀀스는 시각적으로 즐거운 경험을 시켜줍니다. 프레임 하나하나가 참 예뻐서 기억에 많이 남던 에피소드인데 음향적으로도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스타워즈에 대한 스튜디오의 애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5위는 프로덕션 IG의 5번째 에피소드인 9번째 제다이입니다. 에피소드 9편 이후 제다이가 사라진 은하계는 또다시 전란의 기운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두리 행성인 히이즈란의 변경백인 주로는 행성에서 발견된 카이버 수정으로 광선검을 만들고 제다이 기사단을 재건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다이와 마찬가지로 세력을 회복 중이었던 시스가 이를 내버려둘 리는 없었고 은하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로의 연락을 받고 히이즈란의 공중사원에 모인 7인의 제다이들, 은하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스승없는 7인의 제다이들은 광선검을 주겠다고 한 주로를 기다리지만 정작 주로가 어떤 인물인지 그의 본의가 무엇인지는 7명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한편 행성 표면에 광선검 장인 아버지를 둔 카라는 자신을 비롯한 제다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8개의 광선검을 보고 감탄합니다. 아버지가 제작한 광선검은 검을 잡은 사람에 맞추어서 길이도,
색상도 조절이 가능한 검이었는데요. 카라가 쥔 검은 아직 어떤 색도 띄지 않습니다. 카라가 검을 보며 감탄하던 그때 갑자기 광선검을 노린 괴한들이 카라의 집을 기습하고 카라는 괴한들에게 끌려가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제다이들이 있는 공중사원으로 향합니다. 주로를 비롯해서 제다이가 8명이나 있으니 아버지를 돕기에도 충분한 상황. 각각의 제다이들은 카라가 힘들게 건네준 검을 쥐고 드디어 검날을 켜봅니다. 충격을 주는 반전, 광선검에 대한 고찰이 드러나는 9번째 제다이는 스타워즈 하면 광선검이라는 대답을 내놓은 프로덕션 IG의 수작이었습니다. 광선검의 색을 사용한 트릭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사용자에 따라서 광선검의 색이 바뀐다는 설정은 실제로도 스타워즈 프랜차이즈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클래식 3부작 기준으로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적으로도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 점도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는 이유일 듯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검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한 에피소드이다 보니 다른 명작 에피소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상위권으로 접어듭니다. 4위는 카미카제 동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 결투입니다. 아스트로맥 드로이드와 함께 마을을 전전하는 수수께끼의 로닌. 그가 들른 마을에 시스가 이끄는 폐잔병 산적들이 나타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졸개들까지는 마을 촌장의 아들이 모은 용병들로 커버가 되지만 산적들의 두목인 시스가 나타나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마을을 지키는 용병들이 밀리기 시작하자 호련이 일어나서 시스를 맞서러 가는 로닌. この湯が沸くまでに相棒を使えるようにしてくれ。 시스에 대적하는 그를 두목은 제다이라고 칭하지만 그가 꺼내든 그의 광선검색은 핏빛이었습니다. 결투 에피소드는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시리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 중 하나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 요진보 등을 오마주하면서 단순히 스토리나 등장인물들의 구조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화풍과 화면 연출까지 고전 일본 영화를 모방하여 비전스 시리즈의 강렬한 오프닝을 선사했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컨셉도 그렇고 스튜디오의 전작인 배트맨 닌자를 떠올리게 해서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까놓고 보니 굉장히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인 로닌이 제다이가 아니라 시스라는 설정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과감한 색채에 음향 효과까지 훌륭해서 1화인 결투 에피소드는 따로 외전격의 소설도 출판될 예정입니다. 제가 꼽은 3위는 트리거의 7번째 에피소드인 노인 에피소드입니다. 시스가 멸종된 지 수백 년이 지난 고공화국 내지 은하공화국기 시점, 제다이 마스터 타진과 그의 파다완인 다는 외곽 은하를 순찰하던 도중 포스의 동요를 느끼고 동요의 근원지인 타보 행성으로 향합니다. 고립된 행성이긴 해도 평화로운 타보 행성. 두 제다이가 행성에 착륙하자 포스의 동요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지지만 두 사람은 이것이 동요가 사라진 것이 아닌 몸을 숨긴 것임을 직감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얼마 전에 처음 보는 노인이 우주선을 타고 행성에 착륙했다고 하고 제다이들은 혹시 이 노인이 시스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긴장감에 서로 흩어져서 노인이 타고 왔다는 우주선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스승인 타진이 발견한 노인의 우주선은 제다이 사원의 기록에 남아있던 시스의 우주선과 일치하면서 노인이 시스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老人のスターシップを見つけた。見たことがない古いスタイルだが、フォロで見たシスのスターシップに似ている。 홀로 떨어져 있는 파다완 단 앞에 드디어 노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트리거의 이전 에피소드와는 다르게 노인 에피소드는 근본과 정도를 걸으면서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실제로 일어났음직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스승과 제작 콤비가 은하계를 모험하고 악과 대적하는 내용은 실제로도 팬들이 많이 접하는 이야기죠. 특히 두 등장인물들의 디자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콰이곤과 오비완 콤비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특히나 영어 음성으로 들으면 몰입이 더 잘 되는 에피소드였는데 스타워즈 세계관에 끼워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점은 오히려 이 에피소드가 보는 개성이 많이 희석되고 다소 지루할 수도 있음을 의미해서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2위는 사이언스 사루가 만든 마지막 에피소드 아카키리입니다. 어느 외딴 행성에 추락하는 전투기, 그 안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인물은 제다이 기사 치바키입니다. 치바키는 추락한 우주선을 보고 모여든 괴한들을 거뜬히 이겨내는가 싶었지만
돌연 무언가의 미래를 보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순식간에 괴한들에게 제압됩니다. 그런 츠바키를 구해준 미사공주와 두 시중들. 츠바키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미사공주의 궁전을 장악한 이 행성의 폭군 이야기를 듣고 행성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츠바키와 미사공주 두 사람은 5년 전의 인연으로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던 사이였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왕궁. 츠바키와 미사공주는 왕을 죽이고 그의 자리를 빼앗은 왕의 여동생이자 시스 군주인 마사고를 상대합니다. 하지만 츠바키의 진정한 적은 마사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엄습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죠. 붉은 안개를 의미하는 아카키리 에피소드는 2위에 랭크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가장 광고를 하지 않은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제목부터 생소한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봤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시청자들을 강타하는 깨달음을 주는 에피소드이기도 했습니다. 결투 에피소드가 오마주한 7인의 사무라이와 마찬가지로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대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영화 중에는 숨겨진 요새의 새 악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주와 기사 그리고 2명의 조력자가 숨겨진 요새의 악인과 조우한다는 내용은 레아 공주와 오비완 케노비 그리고 R2D2 3PO가 데스스타의 다스베이더를 만난다는 기본적인 구조와 동일합니다. 아카키리는 캐릭터 디자인에서 이들이 스타워즈의 오리지널 캐릭터들임을 은연중에 보여주면서 이것이 스타워즈에 영향을 준 영화를 반대로 스타워즈에 영향을 받아 재해석한 작품일 것이라고 속이지만 그 실상은 클래식 3부작에 프리퀄 3부작까지 한데 엮었다는 대반전을 갖고 있었죠. 스타워즈의 본질은 이야기 그 자체에 있음을 천재적으로 보여준 에피소드였습니다. 주인공인 츠바키의 이름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또 다른 영화 츠바키 산주로에서 따온 듯합니다. 마지막 1위는 키네마 시트러스의 4번째 에피소드 마을의 신부입니다. 공화국이 몰락하고 제국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야만 하는 제다이 생존자들. 스승을 잃은 파다완인 F는 한적한 고산 행성인 킬리아 행성에서 지인인 발코와 함께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발코와 F 앞을 지나가는 예비 신랑 신부. 그들은 마을의 전통에 따라 산 정상에 있는 신성한 돌을 만지면서 행성의 자연과 소통합니다. 我らは山、我らは雲、我らは風。我らは一つ。マギナよ、立ち上りたまえ。 이 행성에서는 포스가 마기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행복해야 할 결혼식 당일,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인 결혼식장은 기쁨보다는 비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리주의 세력의 수탈을 받던 킬리아 행성은 클론 전쟁이 끝난 뒤에 한시름 놓는 듯 했지만 오히려 분리파가 버려둔 전투 드로이드들을 획득한 괴한들에게 더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괴한들의 두목은 마을 촌장을 인질로 삼기를 요구했지만 연로한 촌장 대신 촌장의 손녀인 예비 신부가 그들의 인질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F는 이 침울한 결혼식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결혼식 다음날 신부가 인질이 되기로 한 날이 밝고 괴한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괴한들의 손에는 언니가 잡혀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했던 여동생이 잡혀 있었고 괴한들이 동생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블라스터에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들 앞에서 밝은 빛이 번쩍입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언뜻 풍기는 마을의 신부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에피소드였습니다.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는 배경음악에 일본 고유의 고산부족 문화를 녹이고 싶었던 감독의 바람이 에피소드 곳곳에 잘 녹아들어 있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 또한 노인 에피소드처럼 타임라인 어느 한 곳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왕도 에피소드였지만 그런 가운데에 포스와 제다이에 대한 울림 있는 묘사를 했던 것이 제 마음을 가장 동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제다이와 시스가 바라보는 포스관 외에도 다른 여러 문화에서 바라보는 포스의 모습을 좋아하는데요. 킬리아 행성만의 마기나 문화도 일종의 주류 관점에 가려져 있던 비주류 관점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총 9개 에피소드들을 돌아봤습니다. 많이들 이 작품이 스타워즈판 왓이프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던데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주제를 던져주고 다양한 관점과 이야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왓이프 시리즈보다는 넷플릭스의 러브데스 로봇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스타워즈 하면 광선검이다, 가족이다, 제다이이다, 혹은 스타워즈에 영향을 준 작품 그 자체이다 등등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해답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컸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서 큰 영향을 받은 포스와 제다이 이야기들처럼 서구권의 필터링을 한번 거친 스타워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동양권의 일본에서 풀었으니까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스타워즈가 일본 영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느낌을 새삼 강하게 받았습니다. 스타워즈의 정신을 계승한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 또한 일본 영화인 아이를 동반한 검객에서 모티프를 따왔듯이 실제로 스타워즈는 지금 이 순간도 일본 영화와 긴밀히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아카키리 에피소드를 예시로 들자면 스타워즈를 연상케 하는 장치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스타워즈와 전혀 다른 비주얼을 지니고 있어도 이야기 구조만으로도 이것이 스타워즈의 변주임이 드러났듯 두 문화 사이를 관통하는 아이디어를 들여다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별로 호불호가 크게 갈리긴 했지만 음향 효과 측면에서는 거를 타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스카이워커 사운드의 노력의 결정체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일본 문화나 일본 애니메이션 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겐 추천드리기 어렵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재미삼아서 혹은 내가 생각하는 스타워즈란 무엇일까라는 간단한 고민을 하면서 즐기기엔 충분한 쇼였습니다. 프리퀄 3부작도 옛날 영화 취급받는 요즘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시리즈와 그 시리즈에 영향을 준 작품들을 가장 캐주얼하고 인상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도가 아닐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스타워즈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